정부 출범 후 민생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 안정에 힘을 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성과 창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민생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민생 안정 정책과 성과를 짚어봅니다. 정부 출범 후 자유시장 경제 복원,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윤석열 대통령.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피기 위해 총 20번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는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시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하반기에 수출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냥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직접 대통령께서 4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생각해 나가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첫 번째로 제시한 건 물가, 생계비 부담 경감, 공공요금, 식품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지속화하겠다는 건데요. 에너지, 의료, 교육, 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등 국민 편익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 주거 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 전세 자금 23조 원을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들에게 있어서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주거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조건 집을 늘려서 그리고 청년층들에게 무조건 혜택을 주겠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주거단지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환경까지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청년층들이 거기 가서 충분히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가 미래 자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일자리 확충을 위해 빈 일자리 해소 및 진로, 구직 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도 맞춤형으로 강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정부를 표방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포털 사이트를 만들겠다라는 게 보관 아니겠습니까? 202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경력이 단절돼 있는 여성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건전 재정 기조 아래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단계적 상향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하고 의료, 요양, 돌봄, 통합 판정 체계 도입 및 돌봄 전문 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노인 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합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사는 선진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보호, 약자 보호 이런 것들로 이제 눈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재정을 쏟는 것들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합니다. 지난해 추석 때 투입한 650억 원보다 20억 원 늘어난 670억 원을 투입. 지난 추석 대비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격 상승폭이 큰 닭고기와 사과, 배 등의 품목은 공급을 늘린다는 건데요. 특히 추석 전 3주간 20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16만 톤을 공급. 이 역시 지난해 추석 공급량 15만 톤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로 평상시보다 1.6배 많은 수치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과 전통시장 어디서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데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현장을 누비며 경제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2023년 9월 14일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수산시장을 방문, 수산물 소비가 갈수록 나아질 거라며 수산업계 민심을 달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비축 자금을 이제 풀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직접 나서서 아직 안전한 우리 먹거리에 대한 홍보를 하셨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고물가로 얇아진 주머니 사정에 물가 부담이 걱정인 것도 사실인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발표 이후 소비자와 상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요새는 솔직히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소값이나 돼지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저희도 물건을 매입을 하고 그럴 때 좀 싸게 받아갖고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할 때 좀 싸게 많이 팔아야지 이득이 되는데, 물건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요새 진짜. 네. 예전에 비해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줄어든 상황. 이에 전통시장에서는 현장 환급 행사 등을 진행, 정육, 과일 등 명절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성수품에 대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야채 같은 것도 그렇고, 야채 같은 거, 과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힘들지요. 작년하고 달라요? 다르지요. 할인해 주는데 안 좋을 사람 누가 있어? 돈을 주는데 좋지.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도 이런 노력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드시는 분들이, 시장 나오시는 분들이 원자재 값이 싸니까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도 또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엄청 힘들어요. 잘 팔릴지도 걱정이고, 업종을 변경을 해서 딴 거를 해야 될까 뭐 그것도 걱정하고 있어요. 매출이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만 있지 올라가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위해 총 1,440억을 투입. 연말까지 할인과 전통시장 환급 행사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명절 때 이게 행사하시냐고 이제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감사하죠.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 외에도
내수 활성화와 민생 부담 경감 등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6일로 늘어난 추석 연휴 기간에 숙박 등 각종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부를 통해 내수 진작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생계 지원과 재난 피해 지역 신속 복구 지원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민생 경제라든지 아니면 하반기 때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라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은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다양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 경제만 좀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면 안정된 민생 속의 경제의 발전 속도는 더욱더 배가 되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제 혁신, 세 부담 완화는 물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뛰며 국정 운영을 경제에 뒀던 윤석열 대통령. 민생을 최우선으로 둔 하반기 정책 방향 제시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과 내수 경기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